자, 여러분은 지금 꾸준히 맞고 사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꾸준히 때리고 사는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소개 175회 생각 정리 스킬 복주환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하나만 이렇게 쳐줘도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종초 시간에 쇼도 있잖아요. 리액션. 네. 그 종초 시간에 얘기하지만 액션 중에 최고 액션 리액션이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얘기할 때 와 그랬었구나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얘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부인들이 눈을 확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가 뭘 잘했을 때는 아빠가 이만큼 기쁜데 우리 성민이는 얼마나 좋을까?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와, 우리 성민이 오늘 수학 5개나 맞았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게요? 대부분 그건 어떻게 해? 야, 이 새끼야, 5개밖에 안 맞았어?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 우리 아들 5개나 맞았어? 아빠 너무너무 이렇게 기쁜데 성민이는 얼마나 기뻐? 했더니 저도 좋아요. 필요해요. 리액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쉬운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그 중심에는 저는 퀘스천 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퀘스천 맵. 퀘스천이라는 것은 질문이죠. 맵은 지도예요. 사실 근데 그게 어쩔 때 설명할 때는 설미석 강사처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 정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법무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검사님들 대상으로도 생각 정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뭐 손석희 앵커처럼 뭐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주세요. 손석희 앵커처럼 잠깐 보여주세요.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이 손도 이제 성대모사 이건 아닌데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더라고요. 이렇게 아시죠? 예, 예. 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닝햄의 작품, 톰 영국의 동화 작가 존 버닝햄의 작품 뭐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톰 아저씨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톰 아저씨는 이러면서 일단 그 사례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먼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서론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유해서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론을 말하고 본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에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군가 말하는 게 이제 딱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자, 질문, 지도. 한번 그러면은 아주 쉬운 사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퀘스천 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늘 따라해보면 되게 좋은데 중심 토픽 해볼게요. 중심 토픽. 예, 가운데다가 내 마음속 가운데다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됐죠? 그걸 이제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 토픽은 뭐냐면 생각에 있어서 난 이것만 생각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난 이것만 생각할 거야. 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난 이것만 생각할 거야. 그게 맨 가운데 있어요.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마인드맵 그리듯이 우리가 여행 가면 뭐가 필요하죠? 준비물, 그리고 여권, 그리고 준비물에 여건이 있겠죠? 그리고요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행하면은 돈도 있겠고, 그럼 경비라고 하겠죠? 지도도 있겠고, 그리고 언제 갈 거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정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주요 토픽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행에 대해서 이 정도만 생각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 이야기가 이제 두서없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두서없이 말하는 이유는 두서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라는 것은 순서에 맞게끔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딱 나열을 해놔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게 주요 토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위 토픽. 하위 토픽은 뭐냐면은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간다고 치고 제주도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요 말고기 먹는 거. 그리고요 네? 사진 찍기. 그리고요 사진 찍기?
한라산 올라가기. 그렇죠. 스노클링 하기.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요.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맛집 가게가 있는데 보통 우리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 생각이 끝나요. 중심, 주요, 하위. 나 맛집 갈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생각을 내가 재생산하는 게 설계를 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자, 따라 볼게요. 자문자답. 자문자답. 이게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스타 강사들 그리고 명강사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생각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갈 거야.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구? 자, 장소가 어디지? 자, 그럼 장소 알고 계시는데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서? 용두암이에요? 자, 그럼 용두암은 뭐가 궁금해요? 왜 용두암이지? 그리고 거기는 누가 만들었지? 어떤 음식이 또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용두암은 음식점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 예, 맛집이라고 했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흑돼지집이다. 네. 그러면은 거기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누구랑 가지? 언제 가지? 이런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확장도 하고 정리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질문 하나만 잘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들이 들 텐데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들지 마시고 절대로 이거를 손으로 뭐 기록을 하시면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 토픽 이후에 주요 토픽이 나왔고 네. 주요 토픽에 대해서 이제 육하원 하위 토픽에 같이 갔을 때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육하 원칙으로 이걸 네. 누구랑 가지, 언제 가지, 네. 어디서 가지, 네. 아니, 뭐 이렇게 어디에 가지, 뭐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뭐냐면 육하 원칙을 절대 나열하는 게 아, 나열이 아니라. 나열이 아니라 제가 계속 질문 던졌던 거에 말씀이 힌트가 있는데 뭐였냐면 뭐가 궁금하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이는 있다.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 그죠? 주한이는 꼴통쇼에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언제? 그죠? 언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주한이는 지금 꼴통쇼에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왜 있는 거죠 지금? 꼴통쇼에 지금 초대를 받아서 지금 그 토크를 하기 위해서 있다. 그럼 주한이는 토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을 하고 있죠? 열정적으로 뭐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궁금함의 순서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하 원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궁금함을 찾아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에 내가 궁금한 만큼 궁금함의 크기만큼 내가 생각했던 정보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뭔가 기획 파트를 맡고 있어요. 예. 그 뭔가 행사를 기획해야 돼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좀 예를 들어주셔서 지금처럼 한다면 조금 더 이게 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례가 사실은 사례가 분명해야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간다. 방금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발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목적에 맞게 퀘스천 맵이 아니라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 뇌, 스토밍은 폭풍. 그러니까 아이디어 폭풍하는 이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일단은 생각을 많이 나열하라. 첫 번째, 나열. 두 번째, 나열한 거를 가지고 분류하라. 정리를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 배열하라. 이게 이런 원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가요. 네. 그럼 브레인스토밍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시간을 주고 아이디어를 다 말하게끔 하죠.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 다 말해봐. 해서 아이디어를 딱 말을 했는데 다 얘기해봐. 네. 다 적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정권자가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면은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내용이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그 주요 토픽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주요 토픽은 다 삭제가 돼요. 예, 브레인스토밍의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비판 금지, 두 번째는 질보다는 양, 세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 네 번째가 결합과 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버리지 말고 합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크숍 어디 갈까요? 강원도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아니면 제주도 가고 있는데 일본이랑 제주도가 아니라 강원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하위 토픽. 이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는 삭제해버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도구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대화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야 그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막 하면 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해봐 이 새끼야. 그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지만 전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아들하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이 대화는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해야 상대방도 받아주는데 예를 들면 전화 예절도 마찬가지. 저는요 만약에 어디 펜션을 예약할 때 혹시 거기 방 있나요? 이렇게 절대 안 물어요. 방 있죠?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그게 말의 에너지거든요. 거기 혹시 제가 찾는 모델이 이건데 혹시 있나요? 이러면 절대 없어요. 여자 꼬실 때도 마찬가지다. 내일 시간 있죠? 이렇게 물어야 돼. 그렇죠. 근데 혹시 시간 있나요? 그럼 못 꼬셔요. 네. 여러분들 이거 꼭 돌아가서 써먹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셔서 오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면 또 이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지인이나 친구들 소개를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도 야 우리 꼴통쇼 안 갈래? 그러면 안 가요. 야 우리 꼴통쇼 가자! 라고 해야 가요. 희한해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부정적 단어를 쓰는 거와 긍정적 단어를 쓰는 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이거 한번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네, 안 들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이 들어보시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야 되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강의할 때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보통 알려져 있는 게 첫 대사를 부정적인 대사를 끄집어내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요가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일산에 한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너무 학생들이 반가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저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얘는 알아요? 아니요라고? 네,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본론으로 거기서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여러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후숨을 해야겠다. 표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여러분 오늘 기대돼요? 아니요. 망한 거죠. 1시간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리를 만들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결국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그 3분 때문에 거의 막 1시간, 2시간이 너무 힘들어졌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 강의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보고 일진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야, 너 나와봐 이 새끼야. 이 새끼 똑바로 안 앉아? 걔만 잡잖아요. 나머지는 똑바로 다 왜냐면 걔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데 걔가 무너졌으니. 그래서 하여튼 뭔가 학생들은 기선제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아니 그러면 요즘은 이제 가장 책도 나왔잖아요. 예. 반응이 어때요 주변에서? 일단은 저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특히 저는 책을 이제 쓰게 되면은 저희 이제 이제 엄마한테 가장 먼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저를 이제 믿어주셨던 분이거든요. 좀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 꿈 그리고 진짜로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잘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그 길로 제가 바르게 막 걸어왔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하는 그 길 속에서 막 일탈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기다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딱 봤는데 그때 처음에는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몇 권 달래요 책을. 왜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일단은 가족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블로그에서 이렇게 리뷰 써주시는 거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힘이 나는데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익함을 얻었다. 또 책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책이라는 어떤 수단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콘텐츠 안에 저의 이야기가 녹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정리 스킬이 아니라 복주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다니다 보면은 뭘 많이 하게 되냐면 그 춤노래 연기도 많이 하는데 무대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무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말 잘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대 작업할 때 굉장히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배가 주원아 이거 좀 잡아봐 해가지고 뭐냐면 돌돌이 아세요? 돌돌이 줄 이렇게 많은 거 줄을 전기줄 이거 잡아봐 해가지고 돌돌이를 저한테 딱 건네는데 제가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선을 잡은 거예요. 그 전선이 술술술 풀리면서 그 선배의 복숭아뼈에 팍 찍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욕한다고 저한테 야 복주안 복숭아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에서 복주안으로 놀림을 당했었어요. 20살 때. 그래서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복주안 하면은 그 돌돌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회자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복주안 이거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복복자 해가지고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 하면서 막 내심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일을 갈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누가 계셨냐면은 난타의 송승환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이제 직속으로 연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1학년에서 대표로 이제 상을 주셔야 되는데 연기상 그 스타니슬랍스키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을 주는데 그게 무려 500만 원이에요. 한 학기 장학금이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발표 날에 과 다 모인 자리에서 스타니슬랍스키 장학금 박주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여기 앉아있는 동기들 선배들이 와 진짜 복주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그 이미지가 돌돌이는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랬어요.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 가지? 그러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맛집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여행을 가면은 그 가는 과정 있죠. 막 입국 절차 막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버스에 있어야 되고 피곤하고 이러한 생각을 저는 이제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여행을 가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꿈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사실 1년 전에도 그렇고 더 깊게 들어가서는 10년, 15년 전부터 이런 어떤 무대를 꿈꿔왔는데 사실 오늘 맨 앞에 앉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진짜 저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지금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제가 어젯밤부터 너무 설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상 딱 올라오니까 이건 꿈인지 현실인지 그냥 꿈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앉아있는 거고 이 자리에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마주봐주면 형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저희를 보고 있죠?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대가 기억에 남겠지만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복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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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